아, 하필 640으로 내리는 바람에 640 설표시. 뭐야, 앞에도 오시잖아요. 오늘은 이렇게 방송하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지요. 네, 아유, 뭐,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일단은 드릴 말씀이 없는데, 자. 그래서 일단은 긴급조치로 화질을 하나 좀 낮춰봤어요, 저희가. 예. 우선은 오늘은 뻑이 안 나고 방송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그래서 아까보다, 어이? 화면이 왜 이러지? 저희가 좀 해상도를 낮췄습니다, 일단. 하나 낮췄으니까, 그거는 좀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계속 이어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거죠, 뭐,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 같은 경우는 약점이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죠? 예, 도지사 문제도 있고, 성완종 리스트 문제 같은 경우도 유일하게 그 리스트에 올랐던 후보들 중에서는 유일하게 검찰 조사받고 지금 판결까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갖고 분명히 다른 세력 쪽에서 딜이 들어올 수가 있는데, 세게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것을 또, 워낙 얼로 튈지 모르는 양반이니까, 이거를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좀 관심사인 것 같긴 한데,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런다고 해서 만약에 홍준표와 안철수가 안철수 하나로 합쳐졌다. 이건 아닐 거예요, 분명히. 예, 그건 안철수에게도 분명히 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 왜냐, 첫 번째 이유는, 그러면은 일단은 호남 쪽에서 이탈이 생기고요. 두 번째, 그러면은 문재인의 표가 집결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그걸 플러스 마이너스 해봤을 때 안철수에게 그다지 보탬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선은.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은 가장 유력한 구도는 사자 구도가 아니겠느냐. 예. 문재인, 안철수, 홍준표, 심상정. 유승민은 참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돈이 없어요. 돈이. 너무 없습니다. 돈이. 그죠? 예. 그것서부터가 일단은 좀 굉장히 걸림돌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바른당에서 누가 집을 판다거나 아니면 옛날처럼 누가 차떼기를 해주지 않는 한 500억을 무슨 수로 마련합니까? 지금 탈탈 털어도 100억이 안 된다는데. 예. 그 부분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네티즌 및 뭐 이제 국민당에서 그렇게 생각했죠. 이 친문 문자 폭탄 시끼들. 예. 하루 동안 딱 공격을 해봤어요. 5개가 나옵니다. 예. 그 중에 제일 센 거. 예, 소식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검증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예.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양강 구도가 뚜렷해지면서 양측의 네거티브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국민의당 경선의 차떼기 의혹, 조폭 동원 의혹으로 공세에 나섰고, 국민의당은 문 후보 아들 취업 특혜 의혹과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고 논란으로 맞받아쳤습니다. 아이, 그게 언제 쪽 건데? 아우, 나 진짜. 아이고. 국민의당은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돈의 음주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후보가 미치겠다. 사고를 몰랐다면 무능을 자인한 것이고 알았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민정수석이 보고를 못 받았다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고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입니다. 문 후보 아들의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이현주. 문제 제기를 아이고. 했습니다. 박지원 대표는 SNS에 올린 글을 통해 문 후보가 직접 아들의 필적을 공개해 감정을 받아야 한다며 응시원서의 접수 날짜와 서명이 조작됐다는 의혹을 거듭 부각했습니다. 민주당도 반격에 나섰습니다. 앞서 의혹을 제기한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을 겨냥해 네거티브에 몰두할 거면 국회 부의장 자리부터 반납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심재철 부의장께서 문재인 저격수를 자임하시겠다면 국회 부의장부터 먼저 사퇴하시고 하시는 것이 옳지 않은가. 문재인 후보 선대위는 또 안철수 후보 지지율 상승의 계기가 된 국민의당 경선 과정을 재차 문제 삼았습니다. 선관위 고발로 이어진 버스동원 경선을 공격한 데 이어 SNS에 퍼진 안 후보의 사진을 거론하며 조직폭력배 연루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또 국민의당이 대박이라고 자랑했던 경선이 찻대기로 만들어진 모래성이라며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불과 30여일 앞두고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검증과 네거티브의 경계를 넘나드는 공방은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네, 자 오늘 제가 가장 입을 많이 집중적으로 털어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보세요. 아들과 사돈 의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거는 지금 검증이 아니에요. 근데 조폭과 찻대기로 맞불렀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제가 뭐 옛날서부터 문 후보를 개인적으로는 좋아했습니다. 그거는 말씀드릴게요. 언제서부터 좀 호감이 많이 갔었냐면은 그 노무현 전 대통령 그렇게 어처구니 없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장례식에서의 모습. 예, 그때서부터 이분은 정말 보통 분은 아니신 것 같다. 그때서부터 저는 좋게 보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그걸 떠나서 뭐 제가 이렇게 말해도 뭐 아유 저 새끼는 친문인가 보다 그러겠죠. 할 수 없고요. 예. 근데 저는 좋았으니까요. 근데 노무현 대통령의 사돈이면은 이게 도대체 촌수가 어떻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저거를 민정수석이 몰랐다라는 거서부터가 말이 안 된다. 이거 굉장히 비열한 프레임입니다. 뭐냐? 문재인 이꼬를 우병우로 놓겠다는 거죠. 왜? 지금 우병우 씨한테 좀 미안한 얘기죠. 우병우가 지금 국민 쌍놈 아닙니까? 예. 그 프레임에다가 더 씌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문재인 후보가 12년 대선 때 출마할 때는 뭐라 그랬냐면 계속 전 비서실장 문재인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한나라당 새누리당 쪽에서. 왜? 문재인 후보는 끼키야 비서실장밖에 안 되는 깜이야. 이런 프레임을 씌우려는 거였고, 요번에는 이제 문재인 이꼬르 우병우다라고 하는 프레임. 그러니까 또 남자박근혜 프레임 씌우는 거죠 지금. 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어차피 저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안철수가 어떻게 집권을 합니까? 의석 40석인데 집권을 해도 홍준표 말이 꼭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예. 박지원 및 다른 정당에서 상황 노릇을 하고 안철수 꼭두각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차피 더민주랑 국민의당이 정책 연대 정도를 하면서 협치를 해 가야 될 텐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문재인이 좀 폭파 공작을 들어가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국민의당 중에서도 받을 사람만 받고 나머지는 청산하겠다. 이렇게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예. 그러니까 아무튼 그 프레임은 굉장히 저열한 거고, 아들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희 팟캐스트 더치아라가 이제 좀 시스템이 바뀌어요. 아이씨 대선 얘기다 왜 갑자기 더치아라 얘기를 해 그러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야구 얘기는 더치아라로 했었고 시사 얘기는 더치아라 N으로 했었는데 세이월드를 방송하면서 더치아라 N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필요가 없어졌다기보단 같은 얘기를 두 번 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예. 같은 말인가? 필요 없어진 거네요. 예. 그래서 더치아라 N에서 했던 주 얘기들을 이제 세이월드로 몰아줄 거예요. 저희가. 그러면 이제 더치아라에서는 한 야구 얘기 한 80% 정도 하면서 이렇게 풍자나 시사 같은 걸로 이렇게 살짝살짝 양념 곁들이는 걸로 시사 얘기 정도 하는 걸로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N 어머 자태맨님 언제 오셨어요? 예. N 마지막 방송은 다음 주죠 뭐. 예.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저희가 더치아라 N에서 했던 얘기들은 세이월드로 다 이제 가는 걸로. 예.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마지막 방송은 마지막 방송이죠. 사실상. 그죠? 예.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요. 좀 미리 좀 알아주시고요. 예. 참고로 좀 얘기하자면은, 네. 이건 공개 비난을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올라왔던 더치아라 27-3부.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수입을 한 팀은 3승을 했기 때문이다. 제목 그렇게 좀 해줘, 야부야. 그랬는데, 이 인간이 LG가 수입을 한 것은 3승을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LG 아닌 팀의 그 유저들이 저에게 문자 폭탄을, 네.
아, 좀 말 좀 들어! 참, 나 미치겠다니까, 정말. 아, 이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수입을 한 팀이 그때 또 있었잖아요. KT가. 예. 근데 거기다가 LG 트윈스라고 앞 글자를 딱 넣어버리면, 네.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아, 참, 정말, 참. 예, 이게, 못 해먹겠습니다, 진짜. 자, 이제 다시 얘기를 좀 이어가자면, 그래서, 아, 나 이거 엄청 먹었어, 진짜. 그리고 이제, 끊임없이 나오는 문재인 후보 아들 얘기. 전 이거 꼬리도 안 된다고 생각.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게 비리냐 아니냐를 증명해 줄 수 있는 데에서 증명을 못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예.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고 볼 수는 있으나 비리라고 볼 수 있는 근거나 자료가 없다. 계속 고용정보원도 그렇고 노동부도 그렇고 계속 그런 답변을 하는데 만약에 그런 식으로 따진다면은 안철수와 안철수 부인의 1+1 아니 무슨 서울대 교수를 1+1으로 취직을 합니까? 아, 그거야말로 대박이죠. 이건 제가 월요일날 하나 준비하고 있거든요. 지금 트윗자료 싹싹 긁어모으고 있는데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핵심적인 건 이겁니다. 안철수 부인이 서울대 정교수로 발령이 난 건 6월달인데 이미 4월서부터 얘기를 다 해놨대요. 이번 정교수 될 뿐이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이거 특혜죠. 분명히 특혜죠 이건. 왜? 발령이 6월에 나는데 어떻게 4월달에 그게 얘기가 나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 어대교죠. 어차피 대학 교수니까 대학 정교수니까 준비해. 이거 아니에요. 예. 이거는 이미 검증이 된 거예요. 카이스트 쪽에서도 검증이 됐었고 성균관대 쪽에서도 검증이 됐었고 서울대 쪽에서도 검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몇 개 막 하니까 갑자기 어제 그 강하셨던 분이 이제는 정책 대결로 가야 합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갑자기 본인은 신나게 맨날 문모닝 해놓고선 예. 굉장히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다 걷어치우고 저는 비열한 사람은 대통령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이쪽에서 야 문재인도 알게 모르게 비열하거든 뭐 이렇게 얘기를 또 합니다. 또 그러면은 어떤 게 비열한 거죠? 이렇게 여쭤보면은 사람이 정이 없어. 자기 적에게 자리 하나도 나눠주지 않고 겁나 비열합니다. 예. 아니 자리를 나눠주는 게 근거가 있어야 나눠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자리 안 나눠주면 비열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는 가장 먼저 청산이 돼야 될 적폐 중에 하나는 뭐냐? 숟가락 올리는 거죠. 아무것도 한 것도 개뿔도 없으면서. 그죠? 그런 사람들이 똘똘똘 뭉쳐갖고 지금 저는 문재인을 깐다라고밖에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문재인을 지지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갖고 뭐라 그러신다거나 뭐 저는 변희재가 좋은데 그따위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라고 하면 저는 드릴 말씀 없고요. 예. 그저께 하도 호되게 당해갖고 예. 사실 또 그분은 뭐 어떡하나 막 이러고 있었는데 오시진 않았네요. 예. 엊그제 방송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때 진짜 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그때 몸 컨디션도 최악이었는데 뉴스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계속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괴로웠어요. 그날은. 예. 그래서 밑도 끝도 없는 마타도를 당하는 심정이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고 합리적으로 봤을 때 저는 그렇다는 그러니까 저는 앞으로도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용납이 안 되면은 문재인 후보하냐 문재인 하랩이라도 전 지지할 수 없어요. 절대. 예. 그게 시민으로서의 당연한 권리죠. 근데 그냥 다 걷어치우고 저 5명의 후보 중에서 5명의 후보 중에서 어떤 종합적인 어떤 그 세력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일관성이라든가 진정성 이런 것들을 다 버무려 봤을 때 과연 안철수는 문재인의 상대가 될까요? 예. 이번에 우리가 많이 느꼈죠. 뭐냐? 제도가 아무리 좁으면 뭐합니까? 대통령이란 인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헌법제도나 우리나라 정치제도 절대 쓰레기 아닙니다. 아니에요. 미국, 영국 싸다고 날릴 정도의 제도 돼요. 그럼 뭐합니까? 대통령이 멍청하고 대통령이 바보 같고 대통령이 자기가 왕인 줄 알면 말아먹는 게 이 제도인데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각제로 이원 집정부제로 개헌을 하겠다? 그건 유시민 작가의 말이 딱 맞는 거죠. 무능한 300명한테 맡기겠다? 이거 정말 중우정치예요. 이거야말로. 그리스 아테네가 그렇게만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솔직히 지금 비문연대 한다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일이라도 고민한 게 있는가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나라까지도 괜찮아요. 뭐 나라 생각 안 해도 상관없죠. 어차피 내가 열심히 잘하면 나라에 알아서 굴러간다 치고, 그러면 나보다 못한 사람, 그리고 우리나라 평균 다수를 생각하느냐? 전 절대 생각 안 한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나마 제가 이거 진짜 아주 독하게 워딩하는 거예요. 생각하는 척하는 모습이라도 일관적으로 보여준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 저는 문 후보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어쩔 수 없죠. 뭐, 예. 뱃손님 말처럼 기승전 문재인이라고 하시더라도 뭐,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이런 이유가 하나 또 뭐가 있냐면은, 뭐 문재인 까는 데가 지금 널렸지 않습니까? 예, 다른 데 가면 다 문재인 까요. 예, 뭐 저라도 좀 특이하게 해야죠. 예, 근데 저는 까고 싶은 생각은 아직까지는 별로 없고요. 예,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폭 찻대기, 요건 좀 설명을 할 필요가 있죠. 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억울한 거 하나는 있어요. 제가 조폭인지 어떻게 합니까? 예, 모르죠. 그거 알 수 없죠. 예, 그거는 맞다고 봐요, 저도. 근데 요즘 지역 조폭들은 법인을 하나 차립니다. 그 법인이 렌터카 회사였던 거예요. 근데 이건 지난번에 이빨 3.5가 얘기를 했었죠. 한번. 이빨 3.5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제가 이제 이 분이라고 안 그러고 반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 친구가 다음서부터 일주일에 2번씩은 저희 기사 이제 세팅할 저희의 또 하나의 기획자이기 때문에, 예, 저희 팀이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아마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우리 이빨 3.5가 기사를 뽑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자. 저는 솔직히 그때 그게 뭔 소린가 했어요. 뭐지? 뭐 렌터카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근데 보니까 이 조폭들이 렌터카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렌터카 17대를 빌려주면서 청중 투표하는 사람들을 동원한 거다. 이게 이렇게 된 거더라고요. 스토리가. 예. 어허, 이건 아니지. 예. 이거는 검증해봐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가, 제가 결론 내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솔직히 문재인 후보한테 안철수를 까라는 게 아니에요. 예. 오히려 그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같이 맞불 놓으면은 꼭 뒤에 맞불 놓는 사람을 씹는 경향이 있어요. 아유, 뭐 왜 저러는 거야? 당장 기사에 뭐라고 나오니까 맞불, 쟁점, 뭐 네거티브 전략 가시화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차피 문재인 후보는 한 번만 상대방 의혹을 제기해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하는 패권주의자가 되게 돼 있어요. 이게 프레임이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차라리 말하지 마라. 예. 그래서 한번 그랬었죠. 기자가 물어봤대요. 저 아드님 문제에 대해서, 근데 문 후보가 그랬다죠. 아, 막 고마하소. 아이고, 이제 됐심도. 이랬대요. 그랬더니 우리 국민의당의 주드래곤이 다음날, 막 고마하소? 부산 사투리? 역시 문재인은 부산 대통령! 이랬다는 겁니다. 자, 이게, 정말. 국민의당하고 협치하는 건 좋은데, 제 정말 미안한 얘기인데 몇 새끼는 정리해야 돼요. 정말. 예, 정말 말이 됩니까 그게? 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아유 지는요 오늘 방송이 뭐 몇 번 뻑이 났지만 아주 행복해요 이러면 저 안희정 지지잖아요. 이런 논리가 어딨냐고요. 솔직히 나 진짜 어처구니가 없어갖고. 그러니까 제가 왜 문재인 쪽으로 많이 기울 수밖에 없는지 아시겠죠? 예. 아니, 저 합리적으로 뭘 해야죠. 근데 저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이 렌터카로 조폭 회사가 운영하는 렌터카로 찻대기 17대 해갖고 정말 흥행 대박 났다고 그 큰 소리 쳤던 광주 경선 인원 동원한 건지, 예. 자차보험도 적용 안 되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그 서울대 1+1 채용 의혹. 이건 제가 월요일에 꼭 다뤄드릴게요. 제가 지금 자료 모으고 있거든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특히 그 학교에서 연구나 교수직 하시는 분들은 지금 다 빡쳐 있대요. 야, 저렇게 교수 되는 게 어딨어? 남편이 잘나면 그냥 교수 되는 거네? 누구는 10년, 20년이 돼도 안 되는데? 예, 다 그런 분위기랍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거는 제가 월요일 날 한번 꼭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박진행의 대선 분석 4탄 결론 뭐냐? 홍준표와 안철수가 합쳐질 일은 거의 힘들다. 서로에게, 특히 안철수에게 마이너스다. 자, 그 다음 제가 봤을 때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에 따른 거는 말 안 하시는 게 오히려 낫다. 예. 왜? 말하는 순간 또 드디어 친문 패권이 작동하기 시작했다. 네거티브에 같이 뛰어들었다. 왜 그 유명한 말 있죠?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예. 그러면 코끼리를 자꾸 생각하게 되는 프레임에 빠지는 거죠. 예.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들 참 대단하시더라고요. 문 후보는 말하지 마세요. 검증은 저희가 할게요. 자, 안철수 부인 나와라. 막 그 부인 흔들고 있고 막. 심지어 뭐도 나왔었냐면 되게 웃긴 거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가 부산대학교 갖고 한번 얘기를 했대요. 제가 별로 야구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날 부산고, 경남고 경기에 제가 강제로 응원을 갔습니다. 그때 참 잘 던지는 투수가 하나 있더군요. 최동원이었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예. 그랬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가 보다. 예.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요. 안철수하고 조폭은 상관없어요. 예. 그 경선을 동원했던 지역 책임자는 반드시 검증해야죠. 예. 그거의 수장이 안철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물을 수 있죠. 설마 안철수가 내가 목소리도 복식 후보로 키웠고 강해졌거든. 조폭 좀 데려와. 이렇게 했어요. 설마. 예. 다시 이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었는데 되게 웃겼던 게 안철수 후보한테 그랬대요. 그 야구를 보신 게 언제예요? 라고 했더니 제 기억으로 아마 79년인 것 같습니다. 이랬는데 최동원은 경남고등학교를 74년부터 77년까지 다녔답니다. 그럼 안철수는 최동원을 본 게 아니죠. 예. 최동원을 본 게 아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까지 탈탈탈탈 털리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그동안 4년 내내 문모닝 문애프터는 했으면 이제 그만해도 되죠. 솔직히.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요. 예, 근데 털리니까 그것까지 털리더라고요, 진짜.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인데 사람 함부로 팔면 안 되죠, 그죠? 예. 그랬더니 이제 하루 만에 다시 정책으로 얘기합시다라고 하는데 정책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부산 사투리 썼다고 부산 대통령 드립치는 주승용 같은 사람들 버글버글한데 그거서부터 정리하는 게 오히려 좀 빠르지 않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홍준표를 흡수한다거나 네거티브 계속하게 되면 오히려 지죠. 안 후보는 집니다. 예. 왜? 제가 봤을 때 이 양강구도 억지로 만들어준 거거든요. 예. 누가 만들었느냐? 언론이 만들었죠. 그럼 그 언론에게 가장 많은 영향력과 돈을 뿌릴 수 있는 데는 어디냐? 예. 저는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이건 이제 추정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요. 네거티브 문재인이 제일 많이 해놓고 무슨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신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냥 나가세요. 네, 나가세요. 네. 이제 안 받습니다. 예, 안 받아요. 예. 너무 힘들어. 예, 너무 힘들어. 이틀 전에 해봤는데 저런 분들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제가 한마디만 하면 되거든요. 뭘로 네거티브 했는데요? 그러면 일자리도 좀 같이 지분 좀 나누자는데 나누지도 않고 이 말 해요. 100% 해요. 밑도 끝도 없어요. 상대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냥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야, 저기 세이월드 저 완전 문재인 빠는 방송인데, 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괜찮습니다. 네. 어쩌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제일 사람다운 후보가 저 후보인데, 저 그래서 지지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근데 이건 약속드릴게요. 저희 세이월드가 대선 전까지만 방송하고 폭파될 방송은 아니거든요. 자, 대선이 끝났습니다. 만약에 문재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시민들이나 대다수 국민들에 반하는 정책을 했다. 그거는 저 용납 못합니다. 절대. 예. 후보로서는 제일 좋은 후보예요. 그러나 대통령이 된 다음의 모습, 그거는 제가 따로, 안 그러면 저도 제가 정치학을 전공한 이유가 없죠. 예. 이거는 제 정치학도의 명예를 걸고 그건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 잘하는 건 잘한다고 더 해줄 거고, 못하면은 정말 신랄하게 깔 거고. 근데 이유 없는 그냥 이유 없는 들이댐, 이유 없는 밑도 끝도 없는. 지금 딱 보셨잖아요. 문재인이 네거티브 제일 많이 했는데요. 뭔데요? 뭐 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조폭 차떼기 이번에 문캠에서 처음으로 얘기한 것 같은데, 참다가. 예. 하나만 얘기해도 쟁점,
논쟁화, 같이 뛰어들어 이렇게 되니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지 마시라고. 예.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예. 자, 누구에겐가는 아직, 근데 저는 그쪽입니다. 이제 한 달도 채 안 남았다. 제가 엊그저께 뉴스에서 말씀드렸었죠. 실제 4월 29일 이후서부터는 연휴 모드다. 그 전에 이미 사람들은 다 누구 찍을지 결정을 해놓고 있을 거다. 막판 변수가 정말 큰 게 터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막판 변수의 유혹 꼭 있죠. 예, 뽀글이 주니어, 북한. 근데 황교안 대행이 지금 북한을 끌어들일 만한 역량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없다고 본다면, 예, 그러면 막판의 변수가 될 수 있는 건 깜짝 놀랄 누군가의 사퇴인데, 근데 안철수와 홍준표가 연합한다? 예. 오히려 그러면은 문 후보 쪽에서는 어이 저거 좋은데요? 예.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아까 그게 아니고요. 이게 스토리가 있어요. 아까 제가 강퇴한 거예요. 스토리가. 예. 은사형님이 조금 오해하신 것 같은데. 저번서부터 이렇게 약간 좀 자유, 어벙이 이쪽 성향의 채팅을 하시길래. 그거죠. 네. 그겁니다. 네. 은사형님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이틀 전에 저를 괴롭히셨던 그분도 막판에 변희재를 지지합니다라고 해갖고 제가 나가시죠. 예,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럼요. 뭐 그런 거니까. 근데 은사 형님도 하나 이거 문재인이라고 쓰신 거 이거 오타죠? 예, 일부러 이렇게 쓰신 거 아니죠? 네. 그런 거 되게 민감하신 분들은 되게 민감하시더라고요. 예. 이렇게 해서 네. 이제 엄청 까이겠구만. 네. 문바, 예. 세이월드 박진행의 대선 불석 사탄. 네. 우여곡절 끝에 오늘도 참 우여곡절이 많네요. 예. 컴퓨터도 한 2번 뻑가고, 예. 예. 그런가 봐, 진짜. 그게 금치고예요? 아니에요. 벌써 안 끝납니다. 예. 경제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란값이 다시 뛰고 있답니다. 왜 그런지 보시죠. 설 연휴 이후 안정세를 보이던 계란값이 미국산 계란 수입 중단과 학교 급식 재개 등의 영향으로 다시 뛰고 있습니다. 일부 소매점에서는 계란 한 판의 가격이 다시 10,000원에 육박하는 등 올해 초 AI가 한창 번지던 때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계란 한 판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달 중순부터 다시 오르더니만 어제 기준 7,509원까지 뛰어올랐습니다. 이는 한 달 전보다 200원 가까이 오른 가격으로 1년 전에 비하면 2,000원 이상 급등한 순입니다. 자, 채팅창 조금 좀 진정해 주시고요. 예. 개인의 성향을 여쭤보는 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채팅에서 드러내면 저희가 알아서, 네. 그러니까 제가 성격이 그렇게 너그러운 사람도 아니지만 그렇게 더러운 사람도 아니에요. 전 딱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얘기가 순환 논리가 되니까. 그러니까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제가 이거는 대학교 1학년 때가, 제 대학교 1학년 때가 92년 대선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정치개혁과 딱 들어가자마자 대선을 한다니.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우리도 대선 운동 누구 지원하면서 해야겠네? 이렇게 이제 했죠. 그럼 그때 대선 운동 지원할 게 김대중 아니면 백기환이었거든요. 그 당시에는 대학가에서는. 근데 이제 그래도 좀 큰 쪽 선거 운동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백기환 씨가 싫어서는 아니고 했습니다. 근데 길을 우연히 가다가 저희가 이제 이 띠를 두르고 뭐 대학생 선거 봉사단 이렇게 자원봉사단 띠를 두르고 막 갔는데 어떤 아저씨가 와요. 한 50대 후반 60 초반의 아저씨가 뛰고요. 대학생들이 이제 선거운동하네? 이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대학생이면 뭐 보나마나 김대중 지지자겠구만 이래요. 그래서 네? 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김대중 빨갱인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빨갱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김대중은 전라도잖아. 예? 전라도는 다 빨갱이에요? 빨갱이니까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 응징을 한 것은 아니야. 그러니까 다리 졸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논리가 어떻게 되냐.
전라도는 다 빨갱이고 혼나서 다리를 절었다. 근데 김대중 씨가 다리 절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납치 사건 실패한 다음에 덤프 트럭으로 밀어버리려다가 교통사고 난 그거죠. 예. 근데 그걸 응징했대요. 그분들 논리랑 여기서 간혹 나는 박사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논리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한순환 논리. 그러니까 얘기를 해도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래놓고는 너는 왜 나랑 생각이 달라? 너는 왜 사상 체계가 그따위야?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죠. 92년 대선이요. 그때는 JP는 거의 힘이 없었죠. 또. 예. 그러니까 87년 대선 때랑은 또 달랐죠. 예. 그러니까 이제 거의 사실상 김영삼, 김대중의 양강 구도였는데, 대박이었습니다, 진짜. 예. 그러니까, 아저씨 그건 아니고요. 그랬더니, 아니 어쨌든 다리 저는 거는 그거는 박정희의 응징이야. 빨갱이라서 응징한 거지. 왜? 전라도니까 이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얘기하다가 아저씨 그러면은 저희는 갈게요. 그냥 술 많이 쳐 드시고요. 이랬더니 그리고 이제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순환 논리라는 게 정말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구나. 예. 저는 그걸 좀 비교적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신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요, 진짜 서면 보고조차 될 힘도 없어집니다. 예. 제 정력 낭비예요. 그거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사람 같은 후보라고. 대통령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대통령 인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보시면 아시잖아요. 예. 근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후보로서 본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제가 기대했던 그 모습을 만약에 배신한다. 전 그 기준을 뭘로 삼을 거냐 하면 본인이 계속 적폐청산이라고 얘기했죠. 적폐청산 제대로 하냐. 그리고 정말 시민과 국민들을 위하냐. 이거 어긋나는 순간 저도 까야죠 그때. 네. 근데 엔간하면 그럴 거라고 현재까지는 믿는 거죠. 저도. 사실 사람이 사람을 다 믿을 수는 없죠. 예. 속자들은 그렇잖아요. 뭐 옆에 같이 살고 있는 사람도 속마음 모른다고. 예. 근데 전혀 제가 얼굴도 본 적 없는 남을 믿는다는 거 저도 굉장히 도박이죠. 그러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튼 저희 방송 뭐 대선 전에 폭파되는 방송 아니니까 예. 쭉 지켜보시고 저는 오히려 대선 이후가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때는 제가 잘하는 거면은 더 쪽쪽 빨고요. 못하는 거면은 정말 신랄하게 감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습니다. 예. 그 약속 드릴게요. 꼭. 자, 이 달걀 얘기하려다가 또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멘트가 나왔죠. 급식이 재개돼서 달걀값이 올라. 이게 무슨 진짜. 아니,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 급식충 때문에 올랐다 이 얘긴데, 정말 너무한 거죠 이건. 왜냐하면은 이 이유가 아까 어떤 분이 되게 지적 잘하셨는데 중간업자 사재기 더하기 미국 달걀을 막상 수입을 하려고 하는데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왜? 달걀은 신선함이 생명인데 미국 달걀을 들어오려면 최소 6주 7주가 걸린답니다. 그러니까 안 사 먹는데요 주부들이. 됐어. 그냥 달걀 안 먹고 말지 뭘. 그러니까 수입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런데 다시 뭐 이제 급식을 재개했으니까 달걀을 좀 쓰긴 쓰겠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급식하는 데서 우리나라 달걀 저는 안 쓴다고 알고 있거든요. 비상시국에서는. 비싼데. 예. 그거 쓰겠어요. 그럼 보나마나 미국 달걀 쓸 텐데. 그러니까 이 뉴스는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중간 상인들이 뭔가 횡포를 부리는 게 없나 이런 쪽을 체크해야 되는데 급식이 되면서 그러니까 애들 계약하면서 달걀이 늘었다 이 얘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뉴스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소재를 만들기 위한 자료 화면일 뿐이지 이 뉴스 멘트 그대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 그럼 애들은 뭐 달걀 먹지 말란 얘기입니까?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식재료 중에 싼 거는 누구에게 제일 많이 갈까요? 여러분들 대충 아실 텐데 두 부류에게 많이 갑니다. 누구? 군인, 학생. 예. 군인 학생이에요. 예. 명태에 방사능 성분이 들어있다. 그러면 군부대에서 갑자기 동태탕, 동태찌개, 동태튀김, 닭 AI가 걸렸다. 그럼 갑자기 삼계탕, 뭐 치킨, 닭튀김, 뭐 안동 불닭볶음 막 닭에다가 그냥 불닭볶음 소스 넣은 거, 뭐 있던 거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이 학생이에요.
근데 무슨 급식이 재개돼갖고 달걀이 없다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죠? 예. 어떤 놈이 뉴스 만든 거야, 이거? 예. 자, 아무튼 그랬고요. 자, 여러분, 요즘 채팅창이나 SNS에 보시면 고액 알바 유혹이 많습니다. 저희 엔지니어 야부도 얼마 전에 고액 알바 잘못 갔다가 폐인될 뻔했는데요. 예. 일단 일당 두 자리야 이런 알바는 반드시 조심하시라는 의미에서 예, 이 뉴스 하나 나갑니다. 금융기관 직원이라고 속여 보이스피싱으로 수억 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한 건당 30만 원을 보장해준다고 하자 군 동기까지 끌어들였는데 막상 빠져나오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서영석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의 한 물품 보관함. 한 남성이 누군가 통화를 하며 물품 보관함의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챙겨가려는 겁니다. 경찰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로 22살 임모 씨 등 9명을 붙잡았습니다. 이들은 바로 잡혔네?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 바로 잡혔어. 15명으로부터 2억 8천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금리가 높은 기존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며 신용등급이 낮은 직장인들에게 접근해 선입금을 보내라고 요구한 뒤 돈을 받아 잠적한 겁니다. 송금책들은 구인 사이트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뽑는다며 모집했습니다. 대부분은 보이스피싱 조직인 것을 알았지만 일부는 저축은행 외근직으로 알고 가담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건당 30만 원이 보장된다는 말에 함께 해외여행을 가자며 군대 동기를 끌어들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조직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을 그만둔다고 하면 수백만 원을 요구하거나 경찰에 신상 정보를 알려주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계속 범죄에 가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총책을 쫓으면서 추가 피해가 없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서영석입니다. 네, 지금 마지막 화면 CCTV 보셨죠? 예, 현장에서 바로 끌려가는 거. 예. 저게 이제 어떤 수법이냐면은, 제 중학교 동창이 저희를 하다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애가 있어갖고요. 제가 저거 잘 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배쏘님한테 전화를 거는 거예요. 아, 예, 저희 뭐 이런 데인데요. 뭐, 신용등급이 안 좋으시죠? 예, 안 좋습니다. 그 옆에 혹시 친구분 뭐 은사형님도 계세요? 예, 그럼 그분도 좀 바꿔봐주세요. 신용 별로 안 좋으시죠? 은행에서 대출 잘 안 되시죠? 근데 그걸 어떻게 아느냐? 은행에 대출 받으러 가는 곳에서부터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거 귀신같이 알죠? 응? 그래서 이 보이스피싱이 은행 직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의심도 받는 거예요, 지금. 그 명단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 은행 직원들한테 이렇게 좀 챙겨주면 되거든요. 옛날에 그런 불법 대출 많았어요. 옛날입니다. 지금은 제가 확실하지 않으니까 확실하다고 말 못하겠고요. 그렇게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은행에서는 돈천 받기도 힘드시죠? 저희 5천까지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 기왕에 대출을 많이 받으면 1,000에서 1,000만 원 받을 거 5천 받으면은 그래 그 중에서 2천만 원은 내가 빚 갚을 걸로 미리 세이브해 놓고 한 3천은 넉넉하게 쓸 수 있겠다. 다 이 심리거든요. 그 심리를 노리는 거예요. 돈 빌리는 사람한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은사형님 만약에 1,000만 원을 빌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는 3천까지 빌릴 수 있어 하면 딱 무슨 생각하시냐. 아 그러면 1,000은 내가 미리 빚 갚을 돈으로 좀 세이브해 놓고 그럼 넉넉하게 좀 써야겠다. 이 생각 한다니까요. 그 심리를 노리는 거거든요, 이게. 자, 그러면 꼭 이 말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거 은행에 작업도 좀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니까 은행 직원들한테 조금 와리도 줘야 되고 와리가 수수료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다른 데에서는 이거 막 10%씩 수수료 요구하는데 저희는 싸게 5%. 150만 미리 입금하시면은 다 처리해드리고 서류 주시면은 바로 해드릴게요. 우와, 150이면 돼요? 그리고 2,850? 오. 그러니까 어설프게 머리 굴리는 분들이 요거 잘 당해요. 그럼 이제 150을 딱 입금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꼭 서류나 뭐까지 보내달라고 해요. 통장, 사본, 이런 것까지 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처음에 며칠, 한 3일 기다리시면 이제 작업 될 겁니다. 이 계좌로 돈 들어갈 거예요. 3일 정도 지나면은 자기가 준 그 통장이 대포 통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금융 블랙리스트에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혹 가다가 통장 이런 거 있습니다. 법인 통장 작업용으로 쓰는
통장 주실 분. 통장 하나당 50에서 100 드립니다. 그거 100% 대표 통장입니다. 예. 그런 거 절대 하지 마세요. 예. 그거 잘못 걸리면 3년간 금융 부적격자. 그러니까 통장도 못 만들고 카드도 못 만들고 대출도 못 받고 아무것도 못 합니다. 생각보다 그 데미지가 커요. 예. 신용불량자보다 저처럼 집안 사업 실패한 신용불량자보다 금융 블랙리스트가 더 무서워요. 예. 아무것도 못해요. 정말. 일도 못합니다. 일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잔디 알바, 요런 고액 대출 사기 알바, 법인 통장 작업 알바, 예, 요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심리는 이해하죠. 답답하죠. 예, 눈치도 보이고. 또 그런 사람만 노려요. 예. 엄마한테 돈 타기 지겹죠. 엄마한테 돈 타기 힘들죠. 네. 예, 맞아요. 후불 교통카드도 사용 못해요. 예. 왜? 모든 신용이 다 안 되는 거니까. 범죄자가 되는 거거든요. 신용 불량자는 범죄자는 아니에요. 예. 근데 대포 통장 명의 빌려준 사람은 범죄자입니다. 금융 범죄인이에요. 예. 급이 달라요. 예.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대포 통장은 정말 조심하시고요. 그 심리는 잘 알겠습니다만 이거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생각해도 내가 한 거에 비해서는 너무 돈을 많이 주는데 그런 건 한번 의심해봐야죠. 예. 우리 아부처럼 몸만 상해갖고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예. 거기다가 금융 범죄인, 불량자가 아니고 범죄인이 되면 진짜 그거는 최소한 근데 이게 더 웃긴 게 뭔지 아세요? 3년 지나면 해제는 되거든요. 근데 기록엔 남는 데입니다. 또. 얼마나 남는지 모르죠. 기록엔 남는데요. 또 이 사람은 금융 범죄인이었던 적이 있음. 기록은 또 남는답니다. 예.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아까 일부에 알려드리려고 했던 세계의 만남, 트럼프와 시진핑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역사적인 첫 만남을 가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만찬 회동에서 미중 관계에 대한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보도국 연결해 들어봅니다. 백나리 기자. 네,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장소인 플로리다주 판비치의 마라라고 리조트에 도착한 시 주석 내외를 직접 마중 나갔습니다. 승용차에서 내리는 시 주석과 악수를 하고 부부 동반 기념 촬영에 응했는데요. 만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장기적으로 우리는 매우 위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매우 고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립서비스 트럼프 쩌네요. 대통령은 시 주석 부부를 위해 만찬 메뉴로 스테이크와 생선 요리, 와인 등을 준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기간에 중국을 비롯한 외국 정상에게 값비싼 국빈 만찬 대신 햄버거를 주겠다고 공언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발언과는 달리 시 주석을 위해 정성껏 만찬을 베풀어 눈길을 끌었습니다. 만찬에는 맏딸인 이방카와 사위 제러드 쿠시너는 물론 국무장관 내외 등 주요 인사가 줄줄이 참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현지 시간으로 7일, 한국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현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핵은 물론 양국 간 무역 불균형,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이 두루 논의될 예정인데 아직 조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합의를 이루기는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시간이 벌써 3시 17분. 네, 중간에 방송이 한 2번 뻥 났기 때문에 어쩔 수도 없고.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소식이 좀 되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거 근데 아무튼 할 건 다 해야죠. 그죠? 넘친다고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자, 드디어 이제 양대 산맥이 만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첫 번째 드는 의문. 왜 트럼프는 맨날 딸만 데리고 다닐까? 박정희와 박근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부인, 그러니까 사실상 영부인이 돼야 될 사람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들 교육에만 힘쓰겠다. 백악관 생활 싫어! 예, 이런다죠. 예. 과연 이게 그 대통령이란 사람의 존재는 그 사람 자체가 국가이기도 합니다만 그 사람도 하나의 개인이기 때문에 대통령 학이 따로 있죠. 대통령의 정책으로 보면은 거시가 되는 거고 대통령의 어떤 가족관계, 퍼스널리티, 그러니까 인격이죠. 인격, 성격 이런 걸 보는 걸 미시적이라고 하는데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 개인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가족 쪽에서 좀
많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 캐릭터마다 그 성격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거꾸로 말하면 나는 무조건 시스템이나 정책으로 말하겠다. 이렇게 하는 좀 딱딱한 사람이 있고 대표적인 문 후보죠, 뭐. 그죠? 예, 근데 트럼프 같은 사람은 어떤 이 개인의 취향, 개인의 가족사, 개인의 스타일,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 정책으로 많이 드러나는 이제 이런 케이스인데, 하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건 트럼프는 막말꾼인 듯 하지만 어마무시한 두뇌를 소유한 사업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시진핑한테 첫날은 잘해주죠. 에이, 햄버거는 그 정은이나 먹이려고 그랬던 거고 내가 너한테 그러겠니? 이러면서 이제 싸다고 날리는 듯 하면서 잘해주는 거죠. 예. 근데 시진핑이 스테이크 먹었다고 이러겠어요? 예. 그러니까 실제 본 게임은 내일이죠. 그래서 내일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정상회담 보실 때 얘기했습니다. 정상회담이 잘 되면요, 양쪽 지도자가 나란히 나와서 손 맞붙잡고 합의문을 발표합니다. 근데 정상회담이 만약에 나가리가 났다 그러면은 양쪽 정상 대신에 외무부 장관이나 대변인이 나와갖고 이렇게 얘기를 합의하기로 노력했다 이러면 나가리 난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제가 월요일이면 결과가 나오죠. 그죠? 예, 근데 다시 한번 자, 왜 오바만데 샤방샤방이 뜨냐? 오바. 예. 토토 용어죠? 오바, 언더, 마헨, 햄마. 이거죠. 예. 오바. 스포츠 토토 용어, 불법 토토 용어 아니요. 그럼, 도박 용어에서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뭐를 먹었다, 처먹었다,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아까 사안들 보셨죠? 사안들이 만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사안은 제가 볼 때는 이것도 곁다리에 불과합니다. 서로 경제 얘기가 고민이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야, 중국, 미국 달러 막 팔면 안 돼. 그럼 중국은 그러겠죠. 야, 우리 물건 계속 사줘야 돼. 이거 해결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사드, 남중국해, 북핵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에피타이저나 이제 이제 디저트로 처리하겠죠. 예. 그래서 만약에 합의가 잘 됐다 그러면은 양쪽 정상이 나란히 서서 같이 발표를 할 것이고요.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러면 근데 양쪽 정상 서로 그냥 저쪽에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외무부 장관이나 누가 이렇게 대신 블레블레블레 읽어주면 그건 망한 겁니다. 예, 일단 그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지는 순서. 예, 지금 화면 보이죠? 예, 오늘 참 사고 많이 치고 있는데 예, 야부에 예. 주말 문화 공연 안내 보여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렇게 좀 제가 보니까 좀 말뚝 박으시는 분들은 일단 빨리 팬클럽부터 되시고, 팬클럽이 되면은 방송할 때 바로바로 정보가 오거든요. 예. 그 다음에 저희 틈틈이 많이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질풍노도의 업무를 보고 있는 야부 잠깐 모시겠습니다. 아유. 예, 반갑습니다. 야부입니다. 예. 오늘 굉장히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은데 일단 지금 화면이 복구가 제대로 안 돼가지고 잠시만요. 이게 원래 여기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무슨 문제인지는 사실 컴퓨터 문제라서 이런 거 얘기하면 그렇게 재밌는 부분은 아니지만은 예, 아무튼 오늘 저녁에 한 번 더 승길 고모님이 LG가 5연승한 이유가 뭔가요? 라고 하시는데 간단합니다. 5경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오늘 저녁쯤에, 그러니까 내일 방송을 위해서 제가 테스트 방송을 한 번 더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녁에 제가 그냥 컴퓨터 켜놓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던지 아니면 유튜브 영상을 본다던가 아니면 게임이나 한판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방송 틀어놓고 이제 컴퓨터가 좀 멀쩡하게 돌아가는지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아니면 그냥 오늘 저녁에 그냥 제가 야구를 틀 수 있어요. 말은 안 하더라도 그냥 야구는 틀 겁니다. 일단 이게 컴퓨터가 뻥나는 게 무슨 문제인지도 모르고 좀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워낙에 그런 경우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좀 더 해봐야겠고, 일단 티켓 저는 여기서 오늘 공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근데 대부분 공연들이 그냥 주말에만 하고 많은 공연은 없어요. 그래서
뭐 롤챔스 보자신 분이 계시고 저는 롱주 팬인데 롱주가 많이 떨어져가지고 어차피 안 볼 겁니다. 그리고 단독 테스트를 하는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LG랑 롯데 경기도 있죠. 그래서 뭐 방송을 그냥 틀어놓고 있을까도 생각 중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주말에만 하는 공연은 없고요. 특히 저는 제가 봤던 공연을 추천을 드릴게요. 바로 오늘 제가 추천드릴 공연은 뮤지컬 발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창작 뮤지컬인데 굉장히 퀄리티가 좋아요. 그러니까 그 외국 뮤지컬들 보면은 되게 어려운 내용들이 있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에서 공감이 안 되는 뭐 중세시대 유럽 얘기가 우리나라에 있을 리가 없잖아요, 사실. 그래봐야 뭐 명성황후, 뭐 영웅 정도 될 텐데 그 좀 거대한 스케일의 공연은 아니에요. 빨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힐링 뮤지컬이라는 식으로 나온 제품이 미쳤나봐. 작품인데, 이 작품의 경우에는 이제 서울로 상경해서 같이 하숙집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룬 거고요. 뭐,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오리지널 팀이 19차 공연이에요, 이게. 아마 한 몇 달씩 해가지고, 한 몇 년 정도, 한 10년 넘게 공연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내 뮤지컬이기도 해서 대본이나 뭐 이런 시스템들이 다 대학로에 준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도 와닿고 굉장히 재미있었던 공연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는 여기 밑에 보면은 이렇게 뭐 그 배우진들이 나오는데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다음에 위치는 이렇습니다. 해화역이니까 대학로예요. 맞아요. 동양예술극장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티켓 값은 같이 봅시다. 55,000원이래요. 저는 아마 당분간 못 갈 것 같습니다.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뮤지컬 2번 보면, 이 뮤지컬을 2번 보려면 제가 잔디 알바를 가야 됩니다. 오이도에서 풀 뽑는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연락이 와요. 혹시, 이제 시간 되는데 갈 수 있겠냐, 할 수 있겠냐, 일할 수 있겠냐라고 물어보는데, 저는 세이월드를 핑계로 가지 않았습니다. 사실 핑계라기보다 진심으로 세이월드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보니까 이거 저 없을 때 박진님이 혼자서 뻥나면은 그냥 방송 꺼야 됩니다. 방송 접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오늘 오늘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녁 6시 반에 제가 테스트 방송을 하겠습니다. LG 대 롯데 경기 제가 켜놓고 중계를 할 거고요. 중간에 방송이 꺼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오셔가지고 확인해보시고 뭐 괜찮다 싶으시면 저는 웬만하면 제가 혼자 중계하면 말 별로 안 하긴 하는데 그리고 원래 치아라 TV는 중립 방송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저는 방송 테마에다가 LG 찍어놓고 할 겁니다. 혼자 방송하기 때문에. 허락 받았어요. 허락 받았어요. 됐습니다. 모바일 알림이도 다 쓸 거고요. 다 쓸 겁니다. 그런 다음에 끝나고 나면 제가 고전 게임 중계하고 막 할 거 다 할 거예요. 예, 다 테스트 해봐서 내일 방송에 지장이 없도록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차피 방송 시간이 많이 오버가 돼서 원래 안 했어도 되는 파트지만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지금 와주신 분들 혹시 야구 좋아하시면 LG 대 롯데 경기 오늘 6시 반에 있으니까요. 치아라 TV 오늘 테스트 중계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말은 저렇게 해도 고생 제일 많이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저는 가끔씩 얘기합니다. 야, 돈 떨어지면 잔디 뽑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 왜냐하면은 저희가 자리 잡고 그래도 이제 제가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지만은 소액 후원해 주시는 분들 1차 목표 200명이에요. 이거 야, 너 목표가 너무 큰가? 근데 제가 꾸준히 하면 되겠죠. 예. 근데 그 동안에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더 치아라 팀 저희 돈 막 쪼개 가면서 막 이제 가끔씩 이제 후원 주시는 분들이 계시긴 계셔요. 그러면은 이제 그거 있으면은 고기 한번 구워 먹고 아닐 때는 그냥 순댓국 먹고 진짜입니다 이거. 예. 이렇게 버티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게 저희도 지금 저희 집도 올해 이번 달부터 바뀌었어요. 예. 이제 원리금하고 균등 분할 상환하라 그러더라고요. 대출 받았던 거. 예. 근데 저희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자만 갚으면 되던 게 이제 원리금까지 같이 갚으라고 하니까 예. 정말 빠듯하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방법 없습니다. 예.
저희가 원래 약속드렸던 컨셉 꾸준히 방송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얻는 거죠.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이제 우리 아부 돈 좀 없다 싶으면 야 오이도 가 하루 정도는 괜찮아 이제 그렇게 말은 하는데 못 가겠나 봐요 정말로. 예. 그리고 여기 지금 있는 빨래라는 이 뮤지컬은 저는 이제 오히려 30대 때 한번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은근히 많이 리메이크 되는 이제 작품이거든요. 근데 저도 추천드립니다. 진짜 괜찮아요. 이 작품은. 네. 이거하고 이제 뭐가 있더라? 시청아 미로선? 예, 이런 거는 정말 잊을만 하면은 계속 리메이크 되는 연극, 뮤지컬, 뭐, 이렇게 다 리메이크 되는 거니까, 저는 솔직히 야구 시즌 끝나고 나면은, 대학로에서 이렇게 저렴한데 괜찮은 연극들을 좀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래도 사귀는 분이 있을 때, 예. 저는 혼자서도 영화는 잘 못 보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뭐, 너도 전형적인 한남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놀림을 당하긴 하는데, 혼자서 고기까지 먹겠는데, 고기를 워낙 좋아하니까, 예, 그리고 제가 사는 부천에요, 혼자 구워 먹는 삼겹살집이 생겼어요. 괜찮더라고요. 예, 근데, 혼자 영화 보고, 혼자 뮤지컬 가고, 이것까진 제가 유일하게 혼자 볼 수 있는 건 야구예요. 야구 직관. 그거는 좀 혼자 잘 가요. 예, 근데, 나머지 이상하게 괜히 뻘쭘하고 좀 거시기하고 막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그때는 이제 사귀는 분이 있었을 때는 예. 겨울에는 연극 보러 진짜 많이 갔었죠. 예. 그죠? 그게 어디 있냐면은 그 부천 중앙공원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 사거리에 있어요. 예. 검색해 보시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번 가봤는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너무 고기가 먹고 싶어. 근데 부를 사람이 1도 없어. 근데 고기는 정말 먹고 싶어. 그럼 먹을만 해요. 네. 무슨 얘기인지 대충 아셨죠? 예. 그러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 자, 그렇고요. 그러면 오늘의 역사 또 가봐야죠. 예. 오늘의 역사 세이월드 방송이 2번 뻥 났다. 저희한테는 이게 오늘의 역사입니다. 예, 그리고 테스트로는 마지막 방송이죠. 그리고 이따가 우리 아부가 겸사겸사 해갖고 또 엘로 한다니까 많이 또 와주시고요. 예, 저하고 982는 내일 야무지게 준비하고 저희가 그거 끝나면은 이제 하이라이트도 만들 거예요.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이라이트는 영상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분명히 저작권에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음성으로만 들으셔도 이런 상황이었지. 우리 아부가 음성 잘 뽑아서 좀 독하게 할 만한 하이라이트 만들 테니까 그것도 좀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로 링크하는 작업은 거의 다 끝나갔는데 유튜브에서 맨날 뭔가 소식이 와요. 유튜브 클릭으로 돈 벌어보시지 않겠습니까? 애드센스죠. 예, 근데 이 애드센스 승인받는 게 요즘 고시랍니다. 고시. 몇 달 걸린대요. 이런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의 역사는 제가 오늘 딱 5개만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너무 많이 됐고. 우와, 근데 오늘 한보 청문회가 있었군요. 대박이죠. 예. 자, 아무튼 맨 밑에부터 보겠습니다. 자, 자, 1896년 오늘입니다. 서재필이 독립신문을 창간했습니다. 예. 이 독립신문은 나름 의미가 있죠. 최초의 한글신문이죠. 근데 서재필의 독립신문은 한글과 영문을 썼습니다. 예. 이게 또 좀 특이한 거고요. 그리고 이 독립신문이라는 이름은 그대로 어디로 계승이 되느냐. 상하이 통합임시정부로 계승이 됩니다. 그래서 상하이 통합임시정부의 신문 이름도 나중에 독립신문이 되죠. 예. 자, 요렇고요. 자, 미국의 자동차왕 헨리 포드가 오늘 사망했습니다. 근데 헨리 포드는 자동차도 자동차지만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있죠? 쭉 컨베이어 벨트가 흘러가면 사람은 계속 앉아갖고 조립하고. 예. 그래서 나온 채플린의 풍자 영화가 이제 그거죠? 모던 타임즈. 예. 그런 컨베이어 시스템을 적용한,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노동자들을 기계로 만든 악마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예. 그래서 설국열차 영화 보시면 그 설국열차의 지배자 이름이 와포드잖아요. 와포드. 그게 헨리 포드에서 따온 거예요. 예. 그것도 좀 참고로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시인 신동엽이 사망했다.
예. 근데